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미성년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인들도 상당히 많이 연루되는 범죄인데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단속되거나 처벌을 받은 분들이 면허 취소나 정지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무면허 음주운전이 결코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이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사고가 났다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통법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별도의 죄명은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와 44조에 별개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이런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경합범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보다 음주운전 처벌이 더 무겁죠.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형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무면허 음주운전은 이미 면허 취소 정지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재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10년 이내의 음주운전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 가까운 경미한 경우라면 약식명령,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높거나 재범일 경우 대부분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히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재범일 경우 최대 형량이 6년으로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불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만으로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 심지어 사고까지 났다면 당연히 가중처벌 되겠죠. 실무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되는데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물사고에 그쳤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미한 사고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재범이거나 고가의 차량을 손괴했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3회 재범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인데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결격 기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술 약속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모임에 참석을 했고 돌아올 때도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이와 친정에 가 있던 아내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급박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택시와 대리운전 호출을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호출 실패로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그러면 안 되지만 직접 차량을 이끌고 병원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과정에서 보행자와 대인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 3범이 밝혀지며 실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에 실형만은 면하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부양가족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안을 제시하고 조정한 끝에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아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다른 교통수단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개별 사건마다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가 다르고 이를 얼마나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재범의 사고까지 벌어진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에 대인 피해까지 발생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금주를 실천하며 술을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직장 상사의 강요에 못 이겨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회식이 무르익자 만취한 직장 상사가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이 상사를 숙박업소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를 통해 숙박업소에 도착한 후 상사를 방에 데려다 주었는데요. 그제야 상황을 확인해 보니 대리기사가 건물 주차장이 아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해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주차 위치를 조정하려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도로를 지나던 자전거와 부딪히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의 재범이다 보니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즉시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저희는 수사 강도가 강화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통해 대인 피해를 최소화했는데요. 의뢰인이 이전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점, 이후 금주를 실천하며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점, 직장 상사를 숙박업소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이동했다는 점, 대리기사의 주차 부주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충분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감형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에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분이 가장 잘한 점은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일단 낙담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상황과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